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의 주시장 정리를 해보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오늘은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. 시장이 연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15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7거래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얘기를 더 이상 해드릴 것도 좀 없고 좀 그래서 좀 오늘 좀 마음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뭐 어쨌든 냉철하게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시장도 혼조 마감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0.5%대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. S&P 500 지수는 0.02% 정말 조금 상승을 한 거고, 다우존스는 0.42%대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가 좀 엇갈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나스닥 상승, S&P 500 보합, 다우존스 하락, 이렇게 일단 움직임을 보였고요.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지속되다 보니까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빅테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, 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요,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이어졌지만 그게 시장에 악재로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뭐 긴축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은 뭐 일단 시장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AMD가 2%대 강세를 보이는 등의 좀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특징적이고요. 알파벳이 19% 상승을 하는 등의 좀 빅테크 관련주들의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뭐 혼조 영향보다도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결과, 뭐 그리고 관련된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의 뭐 기자회견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래서 미국 시장 혼조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시장은 나름대로 괜찮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하여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요,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세금의 허점을 조사를 해서 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해야 된다,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.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맞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부유한 사람들이 정당한 금액의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, 뭐 이런 좀 원론적이지만 좀 맞는 얘기를 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메카시 하원 의장의 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. 근데 메카시 하원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어쨌든 그래도 대화의 어조가 생각보다 좋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, 뭐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, 이렇게 일단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추후에 충분히 합의에 대한 좀 기대감을 높였다는 점에서 오늘의 주식시장 긍정적인 그런 좀 영향을 보였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요, 미국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다음 달 8일 혹은 9일 정도면은 최소 보유 기준인 3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. 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양측이 디폴트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좀 끌고 가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일단 지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, 오늘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습니다. 그래서 고가 2577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는데, 지난 4월 달에 고가가 2581포인트, 82포인트 정도 돼요. 그래서 거의 뭐 4월 달에 고가 근처까지 왔다가 윗꼬리를 달았다는 점은 일단은 좀 내일 시장은 뭐 쉬어갈 수도 있겠다,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오르는 게 리스크다,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. 요즘이 딱 그런 시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오르고 있을 때 좀 기분이 좋겠지만, 그래도 또 언제까지 올라갈까, 또 이런 또 걱정, 팔아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잖아요. 그리고 주식이 없는 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불안하겠죠. 연일 상승을 하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요. 그래서 지금의 시장 뭐 그렇게 좀 불안하고 언제까지 올라갈지 뭐 여기서 떨어질지 이런 좀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, 저는 좀 이럴 때 좀 차분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지수는 지금 2567포인트에서 67포인트예요. 그래서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도 한 67포인트 정도를 벌어놨다,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, 21선, 11선이
모두 다 2505에서 2510포인트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까지 좀 숨고르는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차분히 먹고 여기서 오히려 이제 21선까지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제 4월 달에 고점을 넘어서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수급 쪽으로는요. 기관의 수급에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5원 하락을 하면서 1312원까지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약간 아쉬운 게 외국인들이 오늘 500억 정도 좀 순매도를 했다는 점이 아쉬운데 기관의 수급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. 기관이 오늘도 3,900억 원대 순매수를 보이고 최근에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매수세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외국인들도 어쨌든 매도를 하진 않잖아요. 그래서 500억 정도 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미는 없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오늘 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. 삼성전자를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사면서 어제 69,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오늘 이제 68,7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뭔가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엄청난 좀 갭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갭을 좀 잘 지지해주는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충분히 7만원대 이상 좀 레벨업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오늘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인데요. 3거래일 동안 기관의 순매수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다.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상승률이 좀 가장 좋았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LG화학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의 순매수 2위 종목이었습니다. 그리고 기관들이 역시 5월달 들어서 연일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.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또 특징적이에요.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뭔가 좀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잘 지지가 나왔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안정적인 그런 상승. 그래서 손절이 좀 명확하죠. 5월 달에 5월 15일에 저점 한 67만 7천원 정도 손절 라인 잡는다면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포스코홀딩스도 한번 좀 살펴보면요. 마찬가지예요. 포스코홀딩스도 사실 4월 달까지 엄청난 시장 대장주로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금 약 한 달 정도 쉬었습니다. 그런 쉬는 가운데서 이제 61선 근처에서 또다시 좀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고 역시 기관의 수급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잖아요.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최근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들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면은 지수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업종이나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소외된 경기 민감주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관심이 유효하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형주 LG화학,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다시 지금 올라가려고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로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. 그래서 두산바켓 같은 기업들 보시면요. 오늘 2%대 강세를 보이면서 54,500원대까지 주가 움직임 기록을 했었는데 2분기에도 상당히 좀 좋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두산바켓 2분기 매출액이 2조 4천억 원대, 영업이익이 한 3,700억 원 정도 기록을 할 걸로 보이고 있고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다. 이런 부분들을 투자의 포인트로 꼽아보시면은 이런 상승 추세도 충분히 6만 원대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6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이 종목을 3월 달에 말씀을 드렸거든요. 3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한 4만 원 정도, 4만 원 거의 아래 정도였는데 최소한 이런 종목들도 그때 잘 사셨다면 50% 정도까지는 6만 원까지는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종목들이 계속 지금 좀 돌아가면서 올리고 있어요.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. 지난주까지는 이제 JYP라던가 SM 이런 엔터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 주엔 좀 숨을 골랐는데 오늘 또다시 이제 그 하락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이 JYP 같은 경우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충분히 최소한 쌍봉을 만들러 갈 것이고요. 더 좋은 모습이라면은 이제 고점을 또 돌파하고 한 차례 정도 좀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2차전지 관련돼서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 사실 고점 돌파하고 계속 불안해 하는데 생각보다 더 올랐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JYP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12만 원대 전고점 돌파 여부만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무난할 것 같고요. 어쨌든 이런 엔터 관련주라던가 이런 쪽 분명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.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은 긍정적이다.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